기다림은 끝났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체험형 복합 스포츠물의 탄생.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폭발하는 타격감, 바람을 가르는 화살, 신들린 총구, 불꽃 튀는 파워 슈팅까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스펙터클한 스크린 스포츠 게임들의 향연. 블록버스터급 스크린 스포츠 게임들이 한 곳에 모였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스크린 스포츠의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강남역 1호점 절찬 영업 중.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9회 1부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별일 없었나요, 다들?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같은 거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죠. 코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진짜 춥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이제 완전히 겨울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텐데 이제 날이 추워졌으니까 이제 겨울에 생각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전망 세미나가 이제 열리는데요.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제 전문건설 공개조합에서 이제 3시간 반가량 진행됩니다. 제1강연이 이제 세계경제 전망인데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각국을 이렇게 살펴보고 제2강연에서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올해는 이제 뭐 예년도 뭐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내년에는 이제 뭐 미국 같으면 FRB 의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자산시장이 좀 뭔가 말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조금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년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좀 이렇게 우세한 걸 보이고 있고 해서 내년에도 여러 가지로 뭐 그 좀 어수선한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 전체로. 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넛크래커라는 그런 그 구조적인 상황에서 뭐 이렇게 벗어난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다만 이제 일부 특수 업종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경우만 지금 조금 이렇게 힘을 쓰고 있지,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또 새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한국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른바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관심들도 좀 있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상당히 지금 좀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경제전망 세미나에 한번 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내년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될 것 같은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간 되시는 분께서는 와서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2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입니다. 뭐 그건 이제 관심이 참가를 희망하신 분들은 연구소 홈페이지,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나 네. 그 다음 카페.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다음 카페에 이제 경제전망 세미나 안내 자료를 보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예년에는 보통 12월 초에 이렇게 세미나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말일이에요. 30날. 네, 뭐 대관 날짜가 그때밖에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그 연말에 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최신 데이터들, 3분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정확하게 분석이나 말씀들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뭐 연말에 뭐 그런데 한번 오셔서 이렇게 좀 그 한번 전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예측하고 내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벌써 2009년부터 해서 벌써 9년째, 10년. 네, 이제 심이 다 돼가죠. 처음에 이 세미나를 처음 가서 참석했을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에도 진짜 깜짝 놀랐고 그 막 바닥에까지 계단에까지 앉아서 그때 있는 그 모습도 그 불과 3-4시간 사이에 전 세계 경제부터 해서 모든 거를 그 축축축축 해나가시는 그 모습에도 너무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완전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저는 2010년부터 봤는데 정말 영불허전이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9회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네, 지금 지난주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났는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7일과 8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후에 중국을 방문하고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쳤는데요. 네. 그 아시아 순방을 하는 와중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가서 뭐 한 이야기들 또 한국, 중국 이렇게 언론에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일단 이제 뭐 답방이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달에 취임하자마자 네. 이제 줄줄이 가서 이제 인사를 올렸잖아요. 전부 다. 네. 뭐 일본 아베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갔나요? 네. 취임하고 갔었죠. 5월달에 갔었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 가고 시진핑 주석이 4월달인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그러니까 다 가서 먼저 줄줄이 가서 이제 취임 축하다 그래서 이제 대미 외교를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펼쳤죠. 그에 대한 답방으로 이제 온 건데 막 일정은 이제 그 에이펙 총회 정상회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네. 한번 올 때 그냥 주르르 엮어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는데 이제 순방하는 순서도 이제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이번 순방의 이제 핵심인데, 네. 제일 먼저 이제 일본을 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이렇게 간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일본을 왔다라는 것은 미국 이제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장 현재까지는 가장 이렇게 우호국이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제 그걸 표시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꼭 뭐 그런 의미 부여 뭐 그런 것이 꼭 이렇게 뭐 지리적으로도 일단 가장 일단 오는 순서가 그렇게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서 이제 필리핀, 베트남 가는 게 순서가 네, 네. 비행기 날아가는 순서가 또 그런 순서 일치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나라가 역시 중국이죠. 예, 중국이죠. 그러니까 아마 일본하고 중국, 뭐 한국 이제 세 나라를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현안 문제나 이제 안보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또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일단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한중일 하니까 한국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일정에 맞춰서 네. 일본하고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2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근데 일본에 이제 왔는데 일본하고의 이제 현안 문제는 주로 이제 그 경제 문제죠. 미국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무역 불균형 문제고 이제 안보 문제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또 일본이 더 이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 더 민감한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보에 관해서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기는 그런 면이 더 좀 더 강하게 뭐 압박을 하자 뭐 이런 압박을 식으로 하지 않나. 뭐 그런 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온국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 한국, 중국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양새들이 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그 모든 것을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개인적인 친분 쌓기로 이렇게 좀 하고 안보 문제에 관해서만 조금 일본 입장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경제 문제는 일본이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문제는 되도록이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뭉개고 그냥 네, 뭉겨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그 딸이 먼저 왔죠. 이방카. 예. 그래서 엄청나게 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한테도 그 엄청나게 환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방카가 그 뭡니까? 그 여성 기금에 이제 여성 기업가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기금을 설립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5천만 달러를 이렇게 툭 이제 기부를 해준 거죠. 5천만 달러. 예, 그러니까 일단 미국 달러 절반. 굉장히 이제 거의 푼돈에 푼돈이죠. 그 정도는. 그래도 이제 한 개인이 설립하는 그런 지원기금. 그러니까 그 이제 경제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환대하고 골프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광이잖아요. 네. 골프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바로 골프장으로 데리고 가서 골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접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이제 이야기는 주로 이제 북핵 문제하고 네. 이제 중국 관련한 이제 문제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베 총리는. 그러니까 이제 북핵 관련해서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먼저 이제 아베 총리가 독자적으로 일본 정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가하는 이제 독자 제재 조치를 이렇게 발표를 하죠. 네. 독자 제재를 발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른바 이제 그 암시를 해주는 거죠. 대북 압력을 좀 더 강화를 하자라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말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이슈가 아베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안보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겠던 것은 이슈가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 인도 전략이랄까 구상이라 할까 이걸 이제 좀 강력하게 좀 이제 밀어붙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이야기는 앞전에도 한번 했었죠. 1대1로 일단 앞전 방송에서도 안 했었던가요? 예, 태평양 아시아 전략 구상 관련해서 안 했습니까? 아베 총리가 이제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이제 일종의 이제 중화주의 패권이라 할까?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걸 중화주의 어떤 이렇게 패권을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1대1로 사업이라는 걸 이제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재창에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이걸 견제하려고 이렇게 이제 좀 견제 수단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TPP였죠. 물론 TPP는 TPP는 그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지만 처음에 사실 일본이 참여를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TPP에는 이제 아세안 국가들 먼저 중심으로 시작이 됐었죠. 아세안 국가가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참여를 하고 미국이 관심을 안 보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미국이 참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바마 예, 추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TPP는 오바마 대통령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금 이제 이렇게 TPP 그 협상이 진전을 이뤄서 거의 성사 단계 가까이 오니까 이제 미국 빼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역시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 뭐 그런 걸 이제 해서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 집권한 2013년부터 TPP가 급물살을 타요. 네. 2010년부터인가 이렇게 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도 이야기가 깔짝깔짝 있었다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진핑 그 주석의 집권 시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1대1로 사업하고 이렇게 이제 이걸 견제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TPP가 계속 이제 그 추진이 됐더라면 아마 빨랐으면 올해나 내년쯤에는 이게 발효가 됐었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버리는 바람에 예, 모든 게 다 이제 어그러진 거죠. 예, 어그러졌죠. 그래서 이제 TPP도 다 이제 이렇게 취소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사업에서 그 패권을 좀 견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TPP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1대1로 사업은 이제 해로하고 육로의 신실크로드 비슷한 걸 만들었을 때 이렇게 수출입 교역 물류 거점들을 쭉 인프라를 깔고 네. 그거 까는데 필요한 이제 금융 지원 시스템, 그러니까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AIIB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중화 경제권 중국 위안화가 모든 그런 이제 곳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중국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1대1로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단계까지 추진이 된 상태죠. 1단계는 지금 현재 뭐 추진하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뭐 아주 초기 단계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까지는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본격적으로 막 공사가 이렇게 아직 지어지고. 예, 그런 단계는 아니죠. 아니는 이제 일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시진핑 주석 중국을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 특히 일본은 이제 중국하고 그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2011년부터 이제 그 11년 그 전부터 쭉 문제가 있었지만 잠잠하다가 이제 2011년에 일본 아베 총리가 그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를 이제 국유화를 해버리죠. 원래 민간 소유 섬이었죠. 민간 사유 재산이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 정부가 사버린 거군요. 예, 이제 중국 어선들이나 경비정들이 찾고 이제 그 침범에 들어오니까 네. 그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주권을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예, 국가가 그걸 사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2011년에 국유지로 만들어 버려요. 사가지고 국유지로요? 예, 사버려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후진타오 주석이 맹렬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일본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뭐 반일 막 항의 운동도 일어나고 굉장히 그 갈등이 컸었죠. 시끄러웠었죠. 불태우고 뭐 네. 일본 회사 뭐 매장 같은 네. 예, 뭐, 맞아, 뭐 하여튼 자동차도 불태우고 예, 깨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예.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동중국의 남중국의 문제는 사실 그 이제 일본하고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한국도 아주 민감한 문제. 왜냐면 한국에 지금 그 에너지원이 전부 이렇게 수입로잖아요. 그렇죠. 중동에서 대부분 오는데 중동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호주나 이런 데서 오는데 거기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아킬레스건이에요. 거기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냥 한국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에너지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민감할 수 있네요. 민감할 수 있는 게 민감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미국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냉전 시대 때 소련에 대해서 봉쇄 전략을 취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등장하면서 처음부터 미국한테 야, 너하고 우리도 이제 덩치가 커졌으니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한번 세계를 좀 나눠서 이렇게 경영을 해보자. 라고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G2를 주장을 해요. 네. 너는 미국은 태평양 먹고 이렇게 이쪽 그 중국은 이쪽 아시아 쪽 우리가 담당을 할게. 그러니까 아시아는 좀 간섭을 하지 마.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구소련 냉전 시대 때 이제 봉쇄 전략을 해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됐고 지금 러시아가 있지만 러시아도 여전히 사실은 지금 러시아는 물론 이제 핵 전략으로는 뭐 아직도 막강하죠. 군사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면. 그러나 이미 이제 러시아는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인 의미에서 강대국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예. 특히 지금 이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연합이 봉쇄 전략을 취하고 경제 조치가 제재가 봉쇄 조치예요. 봉쇄 당해버리니까 꼼짝을 못해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봉쇄당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보다는 네. 경제적으로 봉쇄를 해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냉전 시대 때는 이제 그 이른바 무기 경쟁이었죠. 그러니까 예, 군비 경쟁이었죠. 군비 증강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이 그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어차피 도발을 하면 서로 같이 죽는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억지력이었죠. 군비 경쟁이라는 게. 네. 좀 모순이고 역설적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대부분은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중국을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이렇게 좀 그 편입해 오도록 유도를 이렇게 하는 이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체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나 한국은 같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니까 같은 이제 틀 속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은 이제 명백히 지금 이른바 말은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중국식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인데 체제가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이념이나 가치관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민주주의하고 중국식 사회주의가 지금 대립을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 체제는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그 계획 경제에서 이제 시장 경제로 덩샤오핑 계획 개방 해가지고 이제 바꿨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너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로 너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직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기가 힘든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미 이제 서로 얽혀 있어요. 시장 경제 체제로 같은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얽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안보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보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을 해도 미국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용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렇게 절대적인 슈퍼 강자인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의 안보 전략의 최우선은 본토 방어죠. 네. 예. 근데 본토 방어를 미국의 그 국경선에서 방어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멀리 치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국의 방어선은 사실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방어선도 유럽연합에 있어요. 나토를 거의 한국이 최전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한국, 뭐 이렇게 그 필리핀, 필리핀 뭐 이렇게 그 호주 뭐 이런 게 이제 방어선이죠. 같은 이제 그런 방어선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어떤 그 G2 관계를 맺자. 그래서 아시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태평양은 넓으니까 네가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전략적으로 이제 그 일본과 한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는 동맹국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 미국 투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나요, 이미? 거의 안 써요. 예, 공식적으로도 안 쓰고 부정을 하고 있죠. 네. 예, G2라는 것을 부정을 하고 있죠. 현재는 지금 이제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네. G20이죠. G7, 예전엔 G7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들어와서 G8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G7이나 G8이 거의 유명무실화 돼 버렸어요. 왜냐면은 G20 때문에 G20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세계가 이미 이제 그 군사적으로나 안보 면에서 어떤 그 문제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미국이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경제 규모가 커져 버렸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감당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집단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했기 때문에 금방 전파가 돼 버린다 이거. 그래서 미국에서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미국이 또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세계적으로 또 파급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국제 공조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국제 공조. 예, 그래서 국제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G20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G20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냥 G7이나 G8은 이제 거의 그냥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형식적으로 뭐 하고는 있지만 그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G20에서 사실은 이제 경제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모이는 김에 다 하는 거예요. 경제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무 이야기도 하고 외교 문제도 이야기도 테러 이야기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G20이 이제 사실은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국제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G2로 해서 세계 그 패권을 미국하고 중국이 둘로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건 약간 이렇게 그 상황 인식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중국이 너무 좀 섣부르게 예, 너무 이렇게 지금 상황 판단을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너무나 이렇게 그 패권적인 그런 것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니 일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예전에 자기가 2인자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제 중국이 이렇게 급부상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군사적인 어떤 그 경제력을 내세워 가지고 군사적인 압박이나 안보 면에서 위협을 가하게 되면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 수송로 같은 것들도 다 지금 걸려 있는데. 사실 일본은 좀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 지은 죄가 많아서 더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그 1대1로 사업 시진핑 그 주석의 그 G2나 1대1로 사업을 견제하려고 TPP를 했는데 TPP가 날아가 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잖아요.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태평양 아시아 전략이에요. 이번에 나온 자유롭고 개방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그 뭐냐면 이제 인도하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미국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이 태평양 지역을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강점할 수 없고 모두가 이렇게 이른바 공공의 영역으로 하자. 예, 열린 영역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미국도 이건 그런 생각을 원래 봉쇄 전략이니까. 이게 그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맞겠네요, 그러면.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려고 하죠. 미국 주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싶지만 이제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말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죠.
네. 미국이 말을 이게 꺼냈는데 뭐 구체적인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제 정도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한 상태죠, 지금. 제한해서 이제 지금 거의 지금 이제 그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 인도하고 호주하고 뭐 이렇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렇게 이런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하자. 이런 전략을 추진하자라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무슨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은 태평양 인도양을 열린 영역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런 전략을 구상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어떤 그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도 예, 아시아판 나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군사적인 성격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대1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그 TPP가 무산이 돼 버리니까 1대1로라는 건 뭡니까? 일단 경제적인 거거든요. 경제적인 거 중국이 이제 돈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뭐 필리핀이 됐든 뭐 어디 말레이시아가 됐든 뭐 인도가 됐든 뭐 중동 국가가 됐든 뭐 이런 나라들의 돈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이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못 먹는 애들한테 이게 먹을 거 나눠주고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전부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거나 또 기댈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된 거예요. 네.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런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면 그 관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TPP도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항해 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뭐 이렇게 파키스탄에 뭘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 TPP라는 게 단순히 교역뿐만이 아니라 투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가입 회원국을 넓혀 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은 12개 나라로 하지만 아시아 이게 그 TPP가 환태평양 지대니까 굉장히 넓어요. 예, 환태평양 지대니까. 뭐 적어도 아시아 쪽에서 중국을 봉쇄할 수 있죠.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말레이시아든 베트남이든 이런 쪽에 경제적인 어떤 이렇게 지원이나 교역을 확대를 시켜주면 이렇게 봉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막히니까 그걸 이렇게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베 총리가 그걸 제시를 한 거고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미국의 이렇게 봉쇄 전략과도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에 온 것도 와서 이렇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보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골프 치고 이렇게 막 웃고 막 해서 친분 쌓기로 울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욱했죠. 한마디 하고 갔죠. 마지막에 딱 정색하고 그냥. 이제 일본 이제 떠나는 날 딱 해가지고 야 일본 자동차 시장은 이렇게 너무 어떻게 미국 차를 한 대도 못 팔아 일본에서 이게 말이 돼? 니네들 시장 좀 열어.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야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 너무 이렇게 무역 불균형이잖아. 이거 어떻게 좀 해봐. 할 방법 없어? 무기 사. 저 안보가 문제니까, 북한 문제도 이렇게 하니까, 미국 무기로 하면 그거 막을 수 있어. 네. 단순하지만, 네. 강력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아베 총리의 의도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올해 연초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연초에도. 네. 그때 이제 뭐라고 이제 양국 간에 합의를 했었냐면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방안을 먼저 찾자라고 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펜스 부통령하고 일본은 이제 아소타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장이 돼가지고 팀장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미일 경제 대화 라는 이제 패널을 열어서 만들어서 거기서 의논해서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이제 이렇게 찾도록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됐어요.
이야기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일본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넘기려고 했어요. 이건 문제는 고위 실무급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는 골프 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은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네. 다음 2부에서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9회 1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안보 구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순방 결과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2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9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2에서 2.3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0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는 한국이 가마솥 속 개구리 신세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는 20세기 낡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과 관료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책 실패를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빚내서 토하면 경제성장한다. 빚내서 감세하면 경제성장한다. 빚내서 복지하면 경제성장한다. 이런 정책 패러다임으론 21세기 국가 경영을 못합니다. 우리 모두 레밍스 신세를 못 면합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21세기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책 훈련받은 20, 30, 40대 자식 세대로 정치판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와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어 있으면 가마솥 속 개구리 신세 못 면합니다.